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조국 씨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딸 조민이 갑자기 반성하는 척하면서 부산대 어전원 그리고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을 철회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아들 조원도 연세대에서 받은 이 석사학위 최강욱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서 합격한 그것도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히 조민이 이 다음 달 26일 8월 26일 만료되는 공소시효 때문에 그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정도를 받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하는 모습을 갑자기 보였다. 자, 그러면 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 정경심은 이미 그 죄로 이 가짜 스펙을 만든 죄로 정경심은 구속 중이고 4년형을 받고, 조국도 2년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 조국은 어떻게 같이 반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또 특히 어제 2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국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그 아들 딸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 그러면서 마치 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러면 본인이 자기 재판에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면은, 반성을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을 하면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 대신 이 조민은 기소유예 처분 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같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도 조국의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들으면은 재판에서 조국이 어제 재판에서 자기 혐의를 부인을 하면은 자기는 살고 딸은 망하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조국이 만약에 자기 혐의를 시인을 하면은 자기는 죽고 딸은 사는, 자, 그런 구도가 되어 있었는데, 자,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한꺼번에 보여드리죠. 관련된 기사 제목은 이런 것들입니다. 조국 낮은 자세로 소명, 1심 때와 태도를 바꿨다 했는데, 소명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갈 때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조국 아들 딸 학위 반납 존중한다면서 허위 경력 제출엔 나는 몰랐다. 그리고 조국 측 항소심 재판에서 조민 허위 스펙 공범 아니다. 조민과 허위 스펙 공범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비정한 아빠처럼 비춰지는데, 이렇게 그 변호인이 나서서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하기엔 또 그랬는지 뭐라고 했냐면은 들어갈 때는 재판정에 들어갈 때는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아내 정경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재판정에 가서는 1심하고 똑같이 모두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말하기 참 민망하겠죠. 들어갈 때는 반성하는 척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서 입장문까지 읽어놓고는, 법원에 가서는 막상 그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그 꼼수를 또 썼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는 꼼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피고는 조국입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고인이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딸이 가짜 스펙을 가지고 여기저기 부산대 어전원 고려대 막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아빠인 조국은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은 그때 막 바빴다. 교수 생활도 하고 나중에 민정수석도 하고 막 바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1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사과하는 척 해놓고는 변호인을 통해서. 그래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딸의 허위 스펙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조국의 항소심 입장 변화,
그리고 조민 씨 조사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밝혔었죠. 그런데 조국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조민 씨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부인을 해버렸으니까. 조국은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딸 조민의 당국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서로와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1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딸이 대학생이던 시점에는 학교 근처에서 딸이 자취를 해서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 그것을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 1심에서 이 조국이 2년, 정경심이 4년을 받을 때 그거 보면은 서로 막 합작을 했죠. 뭐 서울대 무슨 인턴 증명서 그거를 끊는데 뭐 직연을 그 오려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조국의 컴퓨터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몰랐다. 뻔뻔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1심 재판부가 조국이 딸 입시 서류와 경력의 허위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아내 딸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것과 또 전혀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국이 1심 판결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시 공은 검찰로 넘어오게 됐다.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 시효는 다음 달 26일 끝날 예정이다. 어제 이 재판을 하게 되면은 직업을 묻죠. 그런데 조국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서울대 교수직은 파면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직업을 물으니까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을 써서 지금 뭐 북콘서트 한다고 막 전국을 다니고 있죠. 작가답게 이 없는 일을 있었던 일을 없는 일처럼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국은 딸, 아들의 나중에 기소 여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 조국. 자,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톡 기사는 수해 기사입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실었는데 자, 조선일보는 일면톱이 지하차도로 흙더미로 내 일처럼 달려갔다. 수해 현장 소방관, 경찰, 군인들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는 행복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죠. 미호강 제방 허가 없이 흐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인근 미호강 범람 때문에 생긴 겁니다. 동아일보는 내 책임 아니다. 시청, 도청, 경찰, 오송 참사 내 탓. 그래서 청주, 관할 우리 아니야. 충북, 불가항력이었다. 지하차도, 교통통제 놓고 책임 공방. 경찰은 인력 부족했다. 출동도 안 해. 사망 14명으로 오송. 정부 감찰 착수. 자, 너 탓하는 것이 조민하고도 좀 닮았습니다. 조국하고 닮았습니다. 조국하고. 딸이 하는 거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조국이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불행한 일들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릴 것이 없으면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탓하는 집단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자, 김의겸. 어제도 또 이런 윤석열 탓 하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어 김의겸 발언 파문. 수해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을 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방문한 데 대해서 김의겸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행위다. 충북 청주 오송읍의 궁평 지하차도는 이번 수해로 어제까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직 수색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참사 현장을 대통령 공격을 위한 비유 대상으로
이용을 해먹었습니다. 김의겸이. 논란이 일어나자 김의겸은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 위험성을 강조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치고 빠지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아니죠. 유가족들의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는 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국가 재난 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정보위 소속인 김의겸이 회견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런 망발을 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란 법이 없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아. 이렇게 수해 참사를 이번 정상외교와 빗대는 그런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 그것은 일단 국익을 위한 차원이고, 재건 사업이 약 2,000조 장기적으로 될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66조 정도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런 국익을 위한 거고, 또 하나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오송 지하차도, 공평 2지하차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수해 최대 피해 현장인 공평 2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그런 팩트도 확인 안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권도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간다고 대통령실에서 현지 프레스룸에 공지한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제가 따지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 14일 한국 시간으로 14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공식 공지를 한 게 9시 30분이고 현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떠난 게 14일 저녁 11시 40분입니다. 11시 4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14일 저녁. 그런데 이 미호강이 범람을 한 것은 15일, 그 다음날 15일 아침 8시 30분이고 공평 2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첫 신고된 것이 15일 8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떠나고 나서 기차 타고 떠나고 나서 공평 2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정말 공평 2지하차도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은 그것이 문제였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행을 취소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고 나서 이번 수해 최대 물론 다른 것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대 이 피해지 공평 2지하차도 이것을 놓고 김의겸이 이 가짜 뉴스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자, 그런데 그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출발을 했다. 그 말씀을 팩트 확인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어제 재헌절이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 의석이 여당이 모자라니까 지금 야당이 막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을 두 가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행령, 정부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그 방법.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그 법안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되죠.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검수 원복, 거야 무효화 노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하는 직제 개편안, 그리고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의결, KBS 수신료 납부 통지 징수 막는 한전에서 하는 것을 막는 방송법 시행령 의결, 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시행령 완박법을 추진한다. 시행령 완전 박탈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상임위에서 시행령 비토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국회 근본 관계를 바꾸는 법안이 된다. 상권 분립 위반 소지, 위헌 논란까지 생긴다. 여권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통과 안 시키면 그만이다. 자, 그 기사입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재명이 본인이 셀프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혁신위원회,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또 다른 민주당 분열의 축이 되고 있다. 이 기사입니다. 자, 동아일보 8면 기사입니다. 야당 혁신위원장,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 이낙연계 마녀사냥 발언 반발, 분열, 이낙연이 분열을 하고 있다고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안 친 사람이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겨냥한 언론 인터뷰 김은경 발언에 이낙연계 좌장 서른이 발끈했습니다. 당 혼란 가중시키는 격이다. 그리고 비명계도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친명계만 대변을 하느냐. 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 혁신위원회입니다. 7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